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들입니다. 윤석열이 오늘 나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출국을 합니다. G7 정상회담에는 초청받지 못하고 아무런 실익이 없는 이 나토 회의에 참석하는 부분을 두고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G7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아본 회원국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대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팬데믹 상황에 월드 클래스라고 엄지척을 보이면서 대한민국 국격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이르렀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G7 회원국들이 굳이 초대의 가치를 못 느낀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이렇게 나라의 위상이 달라진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튼 문제는 나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실익이 되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나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북대서양 조약기구 서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등 동유럽 공산국가들로부터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조약기구입니다. 대한민국과는 특별한 연관성이 없는 그런 조약기구입니다. 그런 곳에 윤석열이 초대되었다는 것은 보나마나 뻔한 일이죠. 무기가 되었던 지원 물품이 됐던 돈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윤석열이 무기 지원을 약속한다든가 또는 우회적 지원으로 무기 공급을 약속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서 윤석열 일거수일투족의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나토는 다른 정상회담과 다른 군사조약기구의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다시 과거처럼 신냉전으로 휴게한다는 우려가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G7이나 다른 정상회담은 모르겠지만 군사동맹의 한 축에 있는 곳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대치까지 각오하겠다는 의사로 비춰질 수 있어서 꼭 참석해야 하는 문제였느냐는 걱정이 든다. 러시아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교민들은 괜찮은지 검토는 된 것인지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해서 대한민국이 얻을 국익이 뭔지 외교 전문가들과 통화해봐도 걱정하는 분들이 다수였다. 어차피 가시니까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회담에서 나오는 내용과 언행에 국익을 걱정해서 신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제발 뻘짓하지 말고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그냥 얼굴 인사 정도만 하고 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상호 위원장뿐만 아니라 박지원 전 원장도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가 동반 참석하는 것 관련해서 독자적인 언행보다는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면서 김건희 독자 행보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의 동행이 플러스가 돼야 한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나 하다못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부인과 같이 다니지 않냐. 우리나라 영부인이 왜 안 가실 이유가 있겠느냐. 서방 세계의 최고 정상들이 모이는데 영부인이 동반하지 않으면 마이너스다. 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염려한다. 부인은 대통령의 의거에 제2외교를 담당하는 막대한 막중한 자리에 있다. 공적 관리를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제발 신중한 언행을 당부를 했습니다. 참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된 게 국민들이 대통령 부부가 외교에 나간다고 하니까 이처럼 노심초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대통령이 행여나 뭔 사고를 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는 게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G7 정상회의에 왜 대한민국이 초대를 받지 못했는지 절반의 국민들이 과연 알기나 할까 싶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상황에 놓였다라면 지금 조중동을 비롯해서 기레기들은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고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하고 있을까요? 허접한 평론가들 데려다 놓고 하루 종일 국격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박지원 전 원장은 전날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의 주된 요인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입장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경제와 물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발표한 것에 의하면 다음 7, 8월경에 물가가 6%가 될 거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거 막을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여야정이 대통령 위주로 해서
모두 뭉쳐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그러한 준비를 해야지 라며 본래의 입장을 고수했고,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 안 만났다, 이 대표는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만났으면 만났다고 얘기를 해야지 진실공방으로 이게 국정문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 윤석열 본인입니다. 일각에서는 비선실세 때문에 자꾸 입장이 번복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비선실세 누굴까요? 당연히 김건희겠죠. 그렇다면 김건희는 누구로부터의 조언을 받는 것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그런 자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나라가 지금 무속으로 인해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다 보면 당연히 탄핵 포인트는 풀로 정립되는 것입니다. 땡큐지요. 베리베리 땡큐지요. 하루하루가 10년 같은데 하루빨리 그날이 왔으면 합니다. 자, 또 다른 한편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연일 당권에 나서지 말라고 입을 털고 있는 이 민주당 내 수박 의원들에게 정성호 의원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말 이틀을 지역에서 토요일 새벽부터 일요일 늦은 시간까지 쉼없이 다녔다. 거의 2년 반 만이다. 적십자 봉사의 워크샵, 드롯봇 페스티벌 걷기대회, 마을 야유회, 단합대회, 방위협의회, 6.25 전쟁 기념식, 지방선거 당선자 당원 간담회 등등 기타 작은 모임들을 다녀봤는데, 의원은 선거를 위해 지역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현장에 다양한 민심을 듣기 위해 부지런히 지역을 다녀야 한다. 민심은 역시 민주당 정신 차려라는 것이다. 아직도 여당 티를 못 벗고 서로 손가락질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많다. 민주당의 내일을 이끌 지도자감이 안 보인다고들 하신다. 핵심 당원들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아무런 비전이나 가치도 제시하지 않은 채 내가 안 할 테니 너도 하지 말라, 네가 하지 않으면 나도 안 하겠다, 누구는 책임 있으니 나오지 말라는 행태에 분노하고 있었다. 정치인들이 좀 더 당당하게 깃발을 들고 자신이 대안임을 주장하는 자신있고 정직한 모습을 보이라고 한다. 당원 간담회에서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정치하는 것이냐고 질책한 이 당원의 질문에 답을 생각해 본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민주당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 수박 의원들은 강성 지지층이니 팬덤이니 하면서 오히려 그 지지자들과 각을 세우고 싸우려고 하고 있지요. 자신들만의 합리화죠. 그러면서 그 책임은 이재명에게 또 넘깁니다. 정신 나간 자들이죠. 정성호 의원이 말하는 주민들의 분노는 곧 정성호 의원의 분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뭡니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하는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하라는 대로 머슴처럼 움직이는 것이 정치인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수박들은 주권자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지들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봐야겠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래야만이 다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